안녕하세요. 임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오늘도 임대표의 책잇 아웃은 여러분에게 책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호주 시드니고요. 이 채널은 임대표의 책잇 아웃, 책을 소개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자, 인트로에 이제 어찌 노래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몇몇 분들이, 사실 많이는 아니고 몇몇 분들이, 아니 이 노래는 무슨 노래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둘째가 사실 호주에서 이렇게 싱어송라이터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하이스쿨인데. 그래서 둘째가 만든 노래를 홍보 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창피하지만 자랑 좀 했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책은 Future Self. 예, 이 F 발음 잘해야 되죠. Future Self. 자, 이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루 만에 다 읽을 만한 책이라고 이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더 가치 있게 바꾸고 싶다면 미래와 나를 연결하라.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혁명,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짜잔! 벤저민 하디의 신작 퓨처 셀프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스퀘어에서 2023년 8월 30일에 나온 책입니다. 책 소개를 좀 읽어드릴게요. 조직 심리학자로 자기개발 분야 파워블로거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그는 미래의 나를 적용하는 과학 분야에서 최고 체계의 전문가이다. 크램슨 대학교에서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을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라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미래의 자신을 명확하게 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정기적으로 삶의 방식을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이 퓨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을 현재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미래의 나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고 미래의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왜냐? 이렇게 산다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어. 하지만 미래의 내가 저렇게 살고 싶다면 지금 나는 이렇게 바뀌어야 해 라는 내용들이 이 책의 골자더라고요. 자, 책 소개를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그의 블로그는 2015년에서 2018년 동안 글쓰기 플랫폼인 미디엄에서 1위에 오르고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읽었으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뉴욕타임즈, CNBC 등에 실렸다. 포브스, 허핑턴 포스트, 옵저버 등에서 칼럼을 근거했으며 최고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등등의 미국의 총 8권의 책을 발간했는데 70만 부 이상이 판매가 되었다. 와, 한 권이 낼 때마다 한 9만 부, 8만 5천 부 정도씩 팔렸네요. 오, 좋은 책들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자, 이 작가 소개를 좀 읽어드렸어요. 앞에 부분 작가 소개였고요. 자, 이제부터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 소개 내용들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나를 적용하는 과학 분야 최고의 전문가, 자기개발 분야의 파워블로거, 현재와 미래를 더 가치 있게 바꾸고 싶다면 미래와 나를 연결하라. 미래와 나를 연결하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미래의 내가 현재로의 시간으로 왔다면,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지금 있는데 그게 내가 얼마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현재에 돌아왔어.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현재의 나는 해야 할 일을 미뤄둔 채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당장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생각 없이 돈을 막 쓰고 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에 나에게 결정을 미뤄둔다. 자극적이고 간편한 정크푸드를 즐겨 먹으며 건강을 생각하지도 않는다. 어린 자녀와 눈을 맞추고 시간을 보내기보다 잔소리와 고성이 오가는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낸다. 이런 모습을 본 미래의 나는 과연 어떠한 말을 하고 싶을까? 혹시 지금 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미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이기를 원한다면 이 책이 해답을 제시해 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에 변화하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게 뭐냐면 내적인 갈등에 있지만 이 내적인 문제들을 현재 해결하기보다는 덮어두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에 관심을 쓰는 거예요. 뭐 게임을 한다든지, 그냥 유튜브 쇼츠를 열심히 본다든지, 먹방 영상을 열심히 본다든지, 뭔가 문제를 덮어두려고 하는 거죠. 자, 똥을 덮어둔다고 똥이 사라지나요? 냄새는 계속 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은 우리가 인생에서 쉽게 놓치는 중요한 질문에 이르게 된다. 즉, 미래의 나와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재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일지 깊이 생각해보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인생 지침서이다. 미래의 나를 먼저 설정해 놓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계속 7단계, 7단계 이렇게 나와요. 상상한 미래 자아는 현실에서 원동력이 되어 목표와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이에 맞게 행동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혹은 작은 성취를 맛본 후 다음 목표를 정해야 할 때 이 책을 옆에 두고 수시로 꺼내어 보기를 권한다. 이 책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 파트 1은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 파트 2는 미래의 내에 대한 진실 7가지, 파트 3는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하나씩 읽으면 좋겠네. 좋아요. 각 단계마다 자신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활동들을 포함한 위크즈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일러스트를 통해서 기억에 선명하게 남도록 도와주고 파트가 끝날 때마다 키포인트를 요약해서 정리해 준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키포인트만 좀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소개하는 임 대표의 책이 아웃만 보셔도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특히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명인들의 일화를 통해서 소개해 재미를 더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이 책은 단순히 미래의 나를 생각해 그치지 않고 행동하게 만든다. To do something! 행동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최고의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책은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에서 시작된다.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현재의 나를 발전시키고 상황이 나아지게 만든다. 미래의 나에 대한 것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런 좀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이걸 좀 세워놓고 구체화돼야 그걸 또 좀 갈 수 있겠지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면 어떻게 되죠? 엉망진창이 되겠죠. 반면 눈앞의 목표를 추구하거나 도파민이 잠깐 활성화되는 쾌락을 일삼는다면 미래의 나는 결국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년 후, 5년 후, 10년 후 내 모습 현재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자. 20년 후에는 어쩌면 당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미래의 나를 현재로 불러와 살아간다면 지금 상황을 더 현명하고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면 예화를 하나 좀 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5년 동안 달성할 목표를 가족, 자산, 건강 3가지로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생각해보자. 가족, 자산, 건강 각각의 우선순위마다 구체적인 목표로 함께 세운다. 그렇다면 핸드폰만 보며 시간을 때우는 무의미한 행동을 줄이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애쓸 것이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자산을 늘리기 위해 더욱 절약할 것이다. 운동을 시작하거나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며 건강에 신경 쓸 것이다. 저자는 목표를 향해 가기보다 목표라는 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우리의 뇌는 저절로 그렇게 작동한다고 강조한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맞게 간다는 거죠. 제가 이 책이 나오서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많으면 한 번, 2번 정도 책에 대한 읽고 책의 리뷰나 책 소개의 글들을 이렇게 오디오북 형식으로 올리자. 그러면 5년 후, 10년 후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이제 은퇴하고 할 일이 없을 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들으면 내 스스로가 좀 뿌듯하지 않을까. 사실 이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구독자가 110명이 넘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1000명이 되는 그날까지. 자, 목차를 좀 읽어드릴게요. 프롤로그,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혁명, 파트 1. 미래는 나를 위협하는 7가지 위협. 그 다음에 7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제 위협 1.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그렇죠. 의미가 없지 지금. 위협 2.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미래를 위협한다. 위협 3.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 길이나 가게 된다. 이 주변 환경 익숙해서 너무 중요해요. 어저께 들었던 김경일 교수의 강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송영길, 죄송해요. 송영길이 아니, 송기령. 송기령 부사장님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그게 이제 미래 예보라는 책이었는데, 점점 핵가족이 아니라 핵개인의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떠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도 따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인식을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위협 네 번째요. 위협 다섯 번째.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 시급한 문제, 사소한 목표.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위협 6. 여섯 번째.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당연히 패배다. 그렇죠. 실격. 위협 일곱 번째.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될 때가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그냥 자만하다가 망하는 경우 있다는 거죠. 키포인트는 미래의 나에 대한 위협. 그다음에 파트 2는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인데 진실 1.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오케이. 진실 2. 미래의 나는 예상과 다르다. 진실 3. 미래의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다. 진실 4. 미래의 나를 생성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발전한다. 디테일하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계해 보십시오. 미래 5. 미래의 나의 실패가 현재의 나의 성공보다 낫다. 진실 6. 성공하려면 미래의 나에게 진실해져라. 진실해져라. 진실 7.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다. 좋습니다. 키포인트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자, 파트 3. 미래의 내가 되는 7가지 단계.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뭐 기승전 결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기승전 재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책 소개가 재미있기를 저는 좀 기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파트 3.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원단계 첫 번째는요.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두 번째 단계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괜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좀 걸러낼 필요가 있어. 하루에 만남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시간을 좀 집중해서 쓰십시오. 세 번째 단계 피로에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나아가라. 이 말씀 멋있네. 피로에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좀 공부하세요. 책 읽으시고요. 4단계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5단계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6단계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 7번째 단계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 이 책을 읽을 거나 또 책에 대한 것들 이거 지금 이 책을 들으시는 분들이 끝까지 다 듣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다 듣는 분에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드리지만 왜냐면 근데 완벽하게 다 읽지 못하고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 그래서 10분의 1의 가치만 얻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10분의 2가 되고 10분의 3이 되고 점차 늘려가다 보면 나만의 컨텐츠가 또 생기는 법이거든요. 키포인트 미래의 내가 되는 단계, 그 다음에 에필로그, 감사의 말, 참고문헌 찾아보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몇 페이지를 좀 축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에서 2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는 수준이 현재의 삶과 행동의 수준을 결정한다. 연구 결과가 명확히 보여주듯 미래의 나와 더 깊이 연결될수록 지금 더욱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일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러면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위한 계획을 잘 세워 효과적인 투자를 하게 되며 열심히 운동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일탈행위나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프롤로그에서 이런 멋진 얘기를 했어요. 미래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지를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가정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들과 건강을 지금부터 살피라는 거죠. 페이지 69페이지의 내용도 읽어드릴게요. 모든 경험을 개인적 성장의 계교로 전환할 때 비로소 유익이 생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경험을 유익한 경험이라는 프레임으로 설정하라. 나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해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경험에서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훈을 얻어라. 그러면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진다. 더 나아진다. getting better. 끔찍한 시련을 겪을 때 그 경험을 유익한 경험이라는 프레임으로 설정하면 인생의 사건들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펼쳐진다. 파트 1에 있는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 위협 7가지 중에서 두 번째는 위협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협들을 내가 유익하다라고 받아들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번에 페이지 80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읽어드릴게요. 변혁적 관계를 맺으라는 건 서로에 대해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라는 말이다. 변혁적인 관계에는 서로 돕고 지원하려는 진정한 열망만 있다. 변혁적 관계의 목적이자 방식은 변화다. 베품과 감사, 성장에 초점을 맞춘 변화가 변혁적 관계의 핵심이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지 말고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먼저 다른 사람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라.
거기서 출발해 관계를 구축해라.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 중에서 위협의 파트예요. 자, 여러분 51대 49의 법칙을 아세요? 뭐냐면 상대방에게 51%의 유익을 주고 내가 49%의 이익을 얻는다는 생각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내용이 똑같아요. 먼저 다른 사람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라. 거기서 출발하면 관계가 구축되고 일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페이지 1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책 정말 좋아요. 여러분 꼭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필요하시면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현재의 나는 일시적이다. 이 진실을 알면 용기를 얻어 성장 마인드셋을 기를 수 있다.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배우고 성장하는 일에 더 관심을 둔다. 성장 마인드셋은 정체성을 유연하게 만든다.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적극적으로 통찰력을 키우고 관점을 바꾼다. 그들은 사고 방식과 판단,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중에서 진실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좋아요. 성장 마인드셋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페이지 215페이지입니다. 미래의 나를 실현하려면 자신의 목적에 100% 전념해야 한다. 목적과 정체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가장 전념하고 있는 것에 정체성이 있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체성이 달라진다. 미래의 내가 되는 이 단계는 덜 중요한 목표에 전념하지 않는 것이다. 이 덜 중요한 목표들은 현재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파트 3, 미래의 내가 되는 7가지 중에서 7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에 있는 내용이에요. 100% 전념하라. 그러면 덜 중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밀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이번엔 페이지 246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자유를 얻으려면 자기 일정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지 않으면 끌려다니는 인생만 살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죠. 명심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중요하지 않는 일을 제거하라.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나를 실현시키는 일이 더 단순해지고 쉬워진다. 자신의 시간이 덜 중요한 목표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우되게 그냥 놔둔다면 자신이 원하는 미래는 내가 되는 건 어려울 것이다. 파트 3에 있는 미래의 내가 되는 7가지 단계 중에서 5번째 단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정할 때도 저렇게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만나야 되는데 시간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해보다 잘 들어보세요. 한번 우리 만나야 되는데 뭐 며칠, 뭐 내일, 뭐 언제 저녁 시간 어떠세요? 아니면 언제 중 하루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먼저 주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죠. 이제 그렇게 아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떠세요? 근데 저쪽에서 또, 나는 시간이 언제가 좋았는데 나는 또, 내가 그 시간 안 되는 다른 시간 없으세요? 저 사람이 또 그 사람 어떻게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그 시간도 안 돼요. 이게 뭐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먼저 내가 주도적으로 그것들을 갖다가 만들어 가는 거죠. 자, 맨 마지막으로는요, 페이지 264페이지에 있는 에필로그 마지막 파트를 좀 읽어드릴게요. 언제 열어볼 것인지 기한을 정해 오늘 타임캡슐을 만들어라. 명확하고 대범한 비전을 세워라. 여러분, 사람의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몰라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좀 대범하고 크게 세우세요. 좋아요. 자, 이 책에서 배운 대로 미래의 나와 연결하고 그 모습을 명확히 그려라. 가장 중요한 3가지 우선순위를 정하라. 당신이 예측을 아무리 잘해도 미래의 나는 그 예상과 상당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살아가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현명하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라도 더 배웠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왜냐? 여기 있던 것처럼 그냥 한번 들어와 봤는데 여기 뭐 있겠어 했는데 그래? 괜찮은데? 여기서 책 소개하는 거 괜찮은데 내가 이 콘텐츠 같이 한번 들어볼까? 라고 생각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책을 소개하는 북투버 임대표였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비 오는 날 무지개 피는 걸